매일 밤 우리가 무심코 취하는 그 수면 자세가 심장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세가 우리의 수명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밀,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노인의학과 수면의학을 전문으로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지금까지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놀라운 진실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편한 자세로 자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수많은 응급실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며 뼈 사이의 디스크는 점점 딱딱해집니다. 이때 잘못된 수면 자세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디스크 탈출을 부르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7시간에서 8시간,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냅니다. 1년이면 2,920시간, 10년이면 29,200시간을 같은 자세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내 장기와 혈관을 압박한다는 것은 매일 밤 내 몸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공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세가 뭐 그리 중요해? 편하면 되지. 하지만 이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 척추가 하루 종일 쌓인 손상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심장은 분당 70회에서 80회 뛰며 혈액을 전신에 공급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신경신호를 주고받으며 척추는 체중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특정 부위가 눌리면서 혈관이 압박되고 심장에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다리 쪽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지 못해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집니다. 둘째, 심장과 폐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심장이 밤새 더 강하게 뛰어야 하고 폐는 충분히 팽창하지 못해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셋째, 기도가 막히거나 좁아집니다. 이는 단순한 코골이가 아니라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는 위험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에 비정상적인 부담이 가해집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가 유연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작은 압박도 큰 통증과 신경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하루 8시간씩 푹 자는데도 아침마다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누워 있었지만 뇌와 심장은 밤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수면 자세 5가지를 공개합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5위는 엎드려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엎드려 자는 것을 좋아했을 겁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마치 어린 시절의 포근함이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목입니다. 엎드려 자려면 얼굴을 90도 옆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때 목뼈는 한쪽으로 계속 비틀어진 상태가 됩니다. 젊을 때는 목 주변 근육이 단단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목뼈 사이 간격이 좁아지고 디스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호흡입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눌리면서 폐가 충분히 팽창하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폐 기능이 좋아서 이 정도 압박은 문제없지만 60세 이후에는 폐 기능이 30%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엎드려 자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 뇌와 심장이 밤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67세 정미경 씨는 평생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동안 새벽 3시에서 4시쯤 갑자기 숨이 막혀 깜짝 놀라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악몽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지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정상인은 95% 이상이어야 하는데 말이죠. 의사는 즉시 수면 자세 교정을 권했습니다. 정 씨는 처음에 매우 어색했지만 어렵게 습관을 바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새벽에 숨이 막혀 깨어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1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잠든 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엎드려 자는 것은 단순히 목 통증 문제가 아닙니다. 심장과 폐, 뇌를 동시에 위협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4위는 똑바로 누워 자기, 즉 천장을 보고 자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척추가 곧게 펴지고 몸의 균형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바로 누우면 혀와 목 뒤쪽 연조직들이 중력 때문에 뒤로 처집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서 기도를 열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 기도가 쉽게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문제는 한두 번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밤새 수십 번, 수백 번 호흡이 멈춥니다. 뇌는 그때마다 산소 부족 신호를 받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 혈액을 밀어 올려야 합니다. 결국 혈압은 급격히 상승하고 심장에 막대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대구에 사는 71세 김동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평생 똑바로 자는 것이 가장 건강한 자세라 믿었던 김 씨는 최근 들어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계속 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집중력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부인 역시 김 씨의 코골이가 심해졌다며 걱정했습니다. 밤새 숨소리가 끊어졌다 다시 나왔다를 반복해요. 정말 무서워요. 병원에서 수면다원 검사를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당 42회의 무호흡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8시간 동안 무려 336번이나 호흡이 멈춘 것입니다. 의사는 이 정도면 중증 수면 무호흡증이라며 즉시 치료를 권했습니다. 김 씨는 수면 자세를 옆으로 바꾸고 체중 관리와 함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낮에 졸리는 증상이 사라졌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져 고혈압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똑바로 눕는 자세, 젊을 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심장을 위협하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왼쪽으로 자면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심장을 심각하게 압박합니다. 심장은 가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갈비뼈와 폐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직접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심장 근육이 강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밤새 이런 압박을 받으면 심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더 큰 문제는 위산 역류입니다. 위장도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누우면 위 속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젊을 때는 식도 괄약근이 튼튼해서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약해져서 새벽에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가우며 기침으로 깨는 일이 생깁니다. 광주에 사는 68세 최수님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몇 달 동안 새벽마다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 괴로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위장병이라 생각해 소화제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위내시경을 해보니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생겨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에 부정맥 증상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사는 수면 자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며 오른쪽으로 자는 것을 권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왼쪽으로 자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 만에 새벽에 속이 쓰린 증상이 크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가슴 두근거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어요.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심장과 위를 동시에 괴롭히는 위험한 자세입니다. 2위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개가 높아야 편하지, 목이 시원하잖아. 맞습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뇌와 목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부자연스럽게 휘어지고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디스크는 점점 딱딱해지고 작은 압박도 통증과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거나 두통이 있는 분들 바로 이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뇌혈류입니다. 목 뒤쪽에는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베개가 높으면 이 혈관들이 눌려서 뇌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뇌졸중 위험이 무려 3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혈압이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73세 박정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평생 베개를 2개나 겹쳐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야 목이 편해요라는 게 그의 지론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러웠습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떨어졌고 간단한 계산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치매를 걱정해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혈류가 정상인보다 40%나 줄어 있었고 목혈관도 심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뇌졸중 위험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는 베개 높이를 낮추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목이 답답하고 잠이 안 와요.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조금씩 베개를 낮춰가며 적응했습니다.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단 2주 만에 아침 두통이 크게 줄었고 한 달 후에는 10년 만에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억력도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높은 베개가 편안함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뇌를 조용히 위협하는 살인자와도 같습니다. 드디어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수면 자세 1위는 다리를 쭉 뻗고 자기입니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잡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자세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허리입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허리뼈가 과도하게 휘어집니다. 젊을 때는 허리 근육이 강해서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은 약해지고 디스크는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결국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다리 뒤쪽 혈관이 펴져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한 노인에게는 혈액이 다리에 고여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이동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75세 고영수 씨의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 씨는 평생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야 쭉쭉 뻗는 기분이 좋아요라고 말했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아침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나이 탓이에요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허리 4번에서 5번 디스크가 심하게 눌려 있었고 신경관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혈관 검사였습니다. 다리 혈관에 작은 혈전들이 여러 개 발견된 것입니다.
의사는 이 상태가 계속되면 디스크 수술은 물론이고 혈전이 심장이나 뇌로 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자세 교정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넣어서 자도록 지도받았습니다. 고 씨는 처음에 매우 어색해했습니다. 70년 넘게 이렇게 잤는데 지금 와서 바꾸라고요?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어렵게 습관을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허리 통증이 크게 줄었고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혈관 검사에서는 혈전도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가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은 편안함이 아닙니다.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위험한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안전할까요? 이제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수면 자세를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두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낮게 해야 합니다. 왜 이 자세가 가장 좋은지 과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위쪽에 위치하게 되어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왼쪽으로 누울 때처럼 심장이 눌리지 않으니 심장이 훨씬 편안하게 뛸 수 있습니다. 둘째, 위산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위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현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셋째,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합니다. 다리를 쭉 뻗을 때 생기는 허리 디스크 압박을 완전히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넷째,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다리 혈관이 편안해져 혈액순환이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목베개는 낮고 편안하게 해서 목이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혈류가 원활하게 유지되고 어깨와 목의 긴장도 완전히 풀립니다. 실제로 이 자세로 바꾼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9세 한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는 오랫동안 허리 통증과 소화불량, 그리고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면의학과에서 수면 자세 교정을 권받았습니다. 자세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시도해봤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40년 넘게 다리를 쭉 뻗고 자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로 계속 노력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속이 쓰려서 깨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허리 통증이 크게 감소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3개월 후 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약보다 훨씬 효과적이네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심장을 지키고 뇌를 보호하며 허리를 살립니다. 오늘 밤부터 이 자세를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참아보시면 몸이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수면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변화가 오지만 여기에 3가지 황금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2배, 3배가 됩니다. 첫 번째 황금 습관은 잠들기 2시간 전 금주입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 결과 수면 중 호흡이 불안정해지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구미에 사는 69세 이철호 씨는 매일 저녁 소주 2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약주잖아요 라고 말했죠. 그런데 밤마다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술을 줄이고 특히 잠들기 전에는 완전 금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 힘들어했지만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아침에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내가 밤마다 깬 이유가 술 때문이었다니 정말 몰랐습니다. 두 번째 황금 습관은 저녁 10시 이후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늦은 밤에도 계속 물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자려면 뇌는 최소 90분 이상의 연속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밤새 화장실을 오가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순천에 사는 71세 박영희 씨는 밤마다 3번에서 4번 화장실을 가서 아침마다 피곤했다고 합니다. 저녁 8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인 후 한 달 만에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밤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세 번째 황금 습관은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몸은 잠들 준비를 하지 못합니다. 특히 더울 때는 땀을 흘리며 자율신경이 계속 긴장해서 숙면을 방해하고, 추울 때는 근육이 수축해서 몸이 경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약간 서늘한 18도에서 20도 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면 호흡기에도 좋습니다. 강남에 사는 67세 정수진 씨는 겨울마다 난방을 25도 이상으로 하고 잤습니다. 그 결과 아침마다 입이 마르고 목이 아팠죠. 하지만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맞춘 후에는 더 이상 목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실행하면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침실 환경을 오늘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5가지 수면 자세와 심장을 지키는 황금 자세,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3가지 비밀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자세 5가지입니다. 5위 엎드려 자기는 목과 심장을 동시에 위협합니다. 4위 똑바로 자기는 수면 무호흡의 함정입니다. 3위 왼쪽으로 자기는 심장 압박의 위험이 있습니다. 2위 높은 베개로 자기는 뇌혈류를 막는 살인자입니다. 1위 다리 쭉 뻗고 자기는 허리와 혈관을 파괴하는 최악의 자세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황금 자세는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세요. 목베개는 낮게 유지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3가지 황금 습관은 잠들기 2시간 전 금주, 저녁 10시 이후 수분 섭취 조절, 침실 온도 18도에서 20도 유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실천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심근경색을 막고 뇌졸중을 예방하며 허리 통증을 줄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주에는 우선 오른쪽으로 눕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주에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워보세요. 셋째 주에는 베개 높이를 조절하고 침실 환경을 점검해보세요. 넷째 주에는 저녁 습관을 정비하고 수분 섭취를 조절해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건강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바꾸면 건강도 서서히 회복됩니다. 오늘 그 변화를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곧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지금부터 바꿔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자세로 자고 있었는가? 내 몸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이 질문의 답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